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2월 둘째 주 부동산 시황과 함께 경매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이에요. 서울은 12주 연속, 지난주도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매수 우위 지수는, 그러니까 매수 심리죠. 1월 초반에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그 이후로 계속 좀 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약간의 하락이 있었어요. 그런데 매매 거래 지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조금씩 계속해서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어요. 설이 끝나고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지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서울 아파트 경매 분위기는 일단 낙찰된 건수는 총 4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번에 비해서는 약간 늘긴 했어요. 지난번이 35건이었거든요. 한 5건 정도 늘었는데 큰 의미는 없고요. 그런데 지난주의 특징은 낙찰가율이 대체적으로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뭐 1억 넘게 막 싸게 낙찰된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40건 중에서도요. 그 중에 한 2건 정도만 살펴볼 건데, 먼저 송파구 장지동, 뭐 위례 신도시 지구죠. 이쪽 낙찰 사례를 좀 볼게요. 자, 전용 면적은 51제곱미터고 낙찰가는 8억 5,100만 원이에요. 뭐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9억 후반대, 뭐 한 10억 가까이, 뭐 이때는 이제 10억 넘어서도 이제 거래가 됐었는데, 가장 최근에는 12월에 9억의 거래가 됐었어요. 근데 9억도 지금 일반층이잖아요. 그쵸? 9억의 거래가 됐었고, 그 이후에 거래는 지금 없는데, 호가는 9억 3천부터 나와 있죠. 그런데 이제 9억 3천은 저층이고, 일반층 기준으로 현재 제일 저렴한 매물은 9억 6천이에요. 네, 낙찰가는 아까 8억 5,10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한 1억 1천? 이 정도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된 사례예요. 이제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좀 재밌는 사례인데, 야, 지금 낙찰가율이 39%예요. 엄청 싸게 낙찰이 됐죠.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인데, 한번 미납을 했었네요. 그쵸? 8억 5천에 낙찰이 됐었는데 2명이나 입찰을 했었어요. 그런데 미납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경매가 진행이 됐는데 계속 유찰이 되다가 최근에 4억 8,800에 낙찰이 됐어요. 어떤 사유가 있는지 이건 권리적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어요. 지금 말소 기준보다 빠르죠. 대항력이 있는데 보증금은 6억이에요. 그런데 자,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6억 중에서 이 임차인은 2억밖에는 배당을 못 받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4억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다음 영상에서 바로 좀 자세하게 이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자 4억을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낙찰받으면 이 8억 5천에 낙찰받은 거는 4억을 인수를 해야 되니까 12억 5천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쵸? 그리고 이번에 4억 8,800에 낙찰을 받았지만 4억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8억 8,800에 낙찰을 받은 격이에요. 그럼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최근에도 뭐 9억 9천, 10억, 뭐 이 가격의 거래가 됐었고, 현재 매물로 나온 것들도, 제일 저렴한 매물 일반층 10억이네요. 자, 그렇다면은, 8억 5천에 낙찰 받았을 때는 12억 5천에 낙찰을 받은 격이니까 미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건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죠. 그리고 이때 한참 유찰이 돼서 4억 8,800에 낙찰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얼마의 낙찰을 받은 격이다? 8억을 더하면은 4억을 더하면은 8억 8,800. 아까 시세가 얼마라고 했죠? 네, 10억. 그럼 요것도 한 1억 1천 넘게 싸게 낙찰을 잘 받은 거예요. 네, 다음은 경기도 분위기를 한번 볼게요. 경기도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로 계속 하락을 했죠. 경기도는 11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네, 매수 심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하지만 어쨌건 계속 조금씩 매수 심리는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네, 매매 거래 지수는 매수 심리보다 조금 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분위기예요. 마찬가지로 설 연휴가 끝나고 경기도도 얼마나 이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되는지에 따라서 가격 움직임이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세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계속 상승. 25주 연속이에요. 이 전세 가격도 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전세 수급 지수 또한 서울도 상승을 했잖아요. 경기도도 지금 100 위까지 한참 치고 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금 막 올라가다가 드디어 100을 넘었어요. 100이 넘었다라는 거는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를 의미를 해요. 그리고 전세 거래 지수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제법 가파른 폭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 서울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이제 전세 가격이 현재 상승보다 조금 더 큰 폭으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아파트 경매 또한 지난주 63건이었거든요. 낙찰 건수가. 서울은 조금 늘었지만 경기도는 조금 줄었어요. 이전이 한 80건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63건이면 그래도 좀 줄었네요. 서울은 약간 늘고 경기도는 좀 줄고. 그런데 뭐 수치상으로 뭐 큰 의미는 마찬가지로 없는데 이 63건 중에서 경기도 또한 낙찰가율이 괜찮은 게 별로 없었어요. 서울보다 오히려 더 없었어요. 낙찰가율이 대체적으로 좀 높았다. 지난주는. 이제 그렇게 분위기를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볼게요. 파주시 조디읍에 있는 아파트네요. 네. 낙찰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용 면적이 197제곱미터. 전용 면적만 60평 가까이 되는 거예요. 네, 굉장히 큰 아파트죠. 낙찰이 얼마에 되는지 볼까요? 와, 지금 3억 3,100에 한번 낙찰을 받았다가 미납을 했어요. 잠깐 뭐 문제가 있나? 어쨌건 자 이후에 좀 떨어져서 결국은 2억 6,800에 낙찰이 된 거예요. 2억 6,800. 그럼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권리적으로 살펴볼게요. 이 근저당의 말소 기준이잖아요. 등기부상의 별다른 문제는 없고 임차인도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떤 권리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시 좀 비싸게 받았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시세가 얼마인지를 한번 볼까요? 네, 최근에도 3억 8천에 실거래가 됐었고요.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것도 제일 저렴한 게 3억 8천. 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물건은 전세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전세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2억 8천이고요. 실제로 이 가격대에 지금 뭐 전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오히려 더 작은 평형대가 전세가가 더 비싸요. 그리고 뭐 훨씬 더 작은 평형대도 이 금액이고, 2억 8천이면 충분히 전세로 놓을 수 있는 가격이거든요. 다시 한번 낙찰가를 볼게요. 네, 낙찰가가 얼마다? 2억 6,800이에요. 그럼 아까 시세가 지금 3억 8천이었죠. 그런데 이제 얘가 1층이에요. 1층이죠. 그러면은 뭐 1층임을 좀 감안을 해 봤을 때 한 2천에서 3천 정도. 그럼 3억 8천이다 그러면은 시세를 한 3억 5천에서 6천 정도로 보면은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도 한 8천에서 9천 정도 싸게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세가 얼마라고 했죠? 전세가가 2억 8천. 그럼 전세가보다도 더 싸게 낙찰을 받았죠. 어, 이 경기도 그 많은 물건 중에 뭐 유일하다? 이제 한 몇 가지 싸게 낙찰된 건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이 물건은 제가 경매 기초반 수업 때 추천을 했던 물건이었어요. 경기도에 유일하게 하나 추천을 한 물건이 이거였다.
굉장히 싸게 잘 낙찰이 됐죠. 자, 그 다음에 한 건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야, 이것도, 뭐야, 이거. 야, 이거는 29%의 낙찰이 됐어요. 이거 재밌겠네요. 한번 볼까요? 자,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런데 지금 감정가가 6억 9천이란 말이에요. 뭐 시세는 이따 살펴보면 되고, 계속 유찰이 돼서 2억 200에 낙찰이 됐어요. 야, 대박이다. 그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자, 등기부상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말소 기준이 다 없어지고. 그런데 임차인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죠. 하지만 지금 아무 뭐 권리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만약에 임차인이라면은 그 보증금을 살펴봐야겠죠. 임차인이면 그 보증금을 무조건 인수를 해야 되니까 낙찰자가. 예, 그러한 경우인데 제가 이 내용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2016년도에 지금 이 층수가 백구동 5층이네요. 그죠? 백구동 5층. 근데 이 시기에요. 이 백구동 5층이 전세 3억 6천에 거래된 내역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금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이 보증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그렇다면은 3억 6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되는 건이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뭐 그 내용 자체가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런데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그럼 3억 6천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얼마의 낙찰을 받은 거예요? 5억 6,200의 낙찰을 받은 거죠. 시세를 한번 볼게요. 5억 6,200이다, 낙찰이. 자, 가장 마지막에 거래가 된 게 지금 작년 8월 달에 6억에 거래가 됐고요. 뭐 요 정도 가격대로 계속 거래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계속 지금 거래가 없고요. 현재 매물 나와 있는 건 가장 저렴한 게 5억 9,500이에요. 4층. 아까 경매로 나온 게 5층이거든요. 그러면은 시세를 5억 9,500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낙찰가는 2억 200이지만 아까 3억 6천을 인수를 하게 되면은 5억 6,200. 그러면은 그다지 물론 뭐 싸게 낙찰 받긴 했어요. 뭐 하지만 뭐 그렇게 만족스러울 만한 메리트 있는 낙찰가는 아니다라는 거를 볼 수 있네요. 자, 이제 수도권의 마지막인 인천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인천도 뭐 계속 하락이죠.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11주 연속이에요, 인천은. 11주 연속인데, 사실은 이때 뭐 상승을 했다. 서울과 경기는 이때 상승을 제법 좀 했었어요. 그런데 인천은 이거 보세요. 거의 상승도 미미해. 그럼 결과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요, 이 상승을 했던 지역은 일부 지역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인천은 이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한 거예요. 이때부터. 2022년 5월 달부터 연속적으로 뭐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한 86주 정도 돼요. 마치 뭘 보는 것 같아요. 뭐 지난주에 봤던 파란 나라, 뭐 대구, 뭐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대구, 뭐 부산,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인천이 지금 그렇다. 계속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하락폭은 굉장히 작아지긴 했어요. 그럼 인천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떨어질 것인가? 매수 심리를 좀 봤더니, 어, 이때 좀 상승을 좀 했어요. 그리고 그 상승폭을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오르는, 지금 약간 꿈틀꿈틀 되고 있다. 뭔가 이 지긋지긋한 하락에서 좀 탈출을 하기 위한 몸부림을 좀 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요. 네. 그렇다고 뭐 요 수치를 가지고 야 이제 오를 거야 라고 단정 짓기는 좀 미미하지만 이 추세를 좀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천도 거래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야 이때 좀 거래 지수가 좀 올라서 야 거래가 좀 살아나나 했더니 또 지난주에 보니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살짝 계속 치고 가지 못하고 살짝 다시 꺾인 분위기예요. 그래서 야 이 인천은 참 쉽지 않다.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느껴지고요. 네, 근데 반면에 전세는 이제 상승으로 확실히 전환을 했어요. 이때 큰 폭으로 좀 올랐고 그 상승세를 지난주에도 계속 유지를 했어요. 네.
인천의 전세 수급 지수도 계속 지금 상승 추세에 있죠.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제법 큰 폭으로 지난주에 또 상승을 했어요. 그럼 전세만큼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돌아서나 보다 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여기에다가 확실히 그 전세 거래에 대한 지수도 지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전세는 다른 수도권과 같이 인천도 이제 상승세로 접어들었다. 왜냐하면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올해도 입주 물량이 적진 않아요. 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전세가 좀 상승세로 전환이 되는 이제 그러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인천 아파트 경매는 지난주에 23건이 낙찰이 됐어요. 생각보다 참 건수가 늘지가 않네요. 네, 늘지가 않아요. 하지만 뭐 지난번에 비해서는 좀 늘었어요. 지난번에는 15건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23건 좀 늘긴 했는데 그래도 좀처럼 막 좀 많이 늘어나는. 왜냐면 계속 안 좋았잖아요. 인천이 분위기가. 그럼에도 경매 물건은 생각보다는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어, 괜찮은 거 하나만 볼게요. 하나만. 지금 뭐 몇 가지가 있어요. 좀 괜찮은 가격에 낙찰이 된 게 서구 당하동에 있는 아파트를 볼게요. 이거는 전용 109제곱미터. 전용 면적 33평짜리고 3억 3,850만 원에 낙찰이 됐네요. 시세를 볼게요. 지금 실거래 움직임을 보시면 뭐 확 치고 가다가 다시 실거래가 살짝 낮아지긴 했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4억 천에 거래가 됐었고요. 지금 현재 매물 3억 9천짜리가 나와 있네요. 3억 9천에 나온 매물이라 3억 9천. 이건 2층이네요. 이건 저층이고 일반층 기준으로 지금 얼마에 나와 있는지 109 4억 천. 이것도 저층. 어, 5층? 뭐 이 정도는 일반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억 2천. 일반층 가장 저렴한 매물이 4억 2천이네요. 거의 요 정도 실거래가 뭐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지금 매물도 나와 있어요. 시세를 4억 2천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낙찰가는 3억 3,800이니까 한 8천? 8천 넘게 좀 싸게 낙찰이 됐어요. 이 정도 가격대면은 굉장히 훌륭하네요. 굉장히 훌륭해요. 이거 낙찰 잘 받았어요, 되게. 그럼 뭐 권리적으로 문제가 있나? 없어요. 이 근저당 말소 기준이고, 임차인도 없잖아요. 잘 받았다. 별다른 문제가 없는 물건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을 한 군데 가 볼 건데요. 야, 지난주에 가장 많이 하락을 한 데가, 이 광주광역시예요.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봤더니 아우 얘도 그냥 장난이 아니죠. 계속해서 막 하락을 하고 있고 야 이게 하락폭이 좀 줄어드나 했는데 다시 하락폭이 지금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광주광역시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다행히도 매수 심리가 막 곤두박질 친 게 아니라 오히려 살짝 올랐어요. 살짝 올랐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심각하게 막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일단 약간 그런 분위기고요. 거래도 거의 바닥에 붙어 있다가 뭐 조금씩 뭐 좋은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에 있구나 이제 라는 분위기네요. 네, 반면 전세는 뭐 약간 인천 느낌이네요.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상승 전환을 했는데 그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세는 거의 보합 수준이다라고 봐도 큰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세 수급 지수를 보니 이때 막 잘 치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연한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네요. 하락세를 보고 있어요. 이때 다시 좀 치고 가나 했더니 다시금 어, 얘는 이제 오히려 10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되게 하락폭도 되게 가파르네요. 수급 지수도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 근데 반면에 거래는 그냥 확 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짝 좀 오른 분위기예요. 지금 광주광역시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이러네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은 지금 매매가는 지난주에 큰 폭으로 떨어졌지만 뭐 매수 심리라든지 그리고 거래 지수 자체가 뭐 그렇게 막 다시 내려가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어 약간의 상승과 보합을 하고 있는데 전세 수급 지수는 안 좋아지고 있고 뭐 거래는 뭐 그나마 다행히도 막 죽거나 그러진 않고 좀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광주는. 경매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총 14건이 낙찰이 됐어요. 인천이 아까 몇 건이었어요? 인천이 건수가 23건, 23건 정도 됐었단 말이에요. 광주는 14건. 뭐 물건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뭐 분위기가 좋지 않으니까 낙찰가는 괜찮을 수도 있죠. 한 일단 요거 하나, 야, 뭐 굉장히 비싸네요. 광주인데 비싸요. 이거 좀 신축급인 아파트인데 그래도 뭐 10년은 좀 넘은 것 같고요. 건물 면적이 전용 115제곱미터, 9억에 낙찰이 됐어요. 9억에 낙찰이 됐는데 이거 괜찮은 건가? 낙찰가가 시세를 한번 살펴볼게요. 야, 이거 뭐 8억 초반 정도에 지금 실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물 나온 게 7억 2천짜리가 있네요. 어, 근데 이건 1층이고요. 일반층이 지금 8억 5백에 나와요. 야, 그럼 1층 요게 싸네. 이거는 1층이어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있죠. 이 정도 가격 차이면은 1층이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일반층이 지금 8억 5백에 나와 있어요. 아까 낙찰가 얼마였어요? 오, 낙찰가 9억. 야, 8억 5백인데 8억 5백에 가서 사면 되지. 9억의 낙찰을 받았어. 야, 이건 뭐 잘못 받은 걸까?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얘가 지금 탑층이에요. 24층이 탑층이거든요. 24층 중 24층이잖아요. 탑층. 그런데 이 아파트는 탑층이 복층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탑층 매물 나온 거를 봤더니 이건 16층 중에 16층 탑층이란 말이에요. 복층 구조로 돼 있는 탑층. 이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매물 호가 나온 거 보니까 12억이야. 일반 매물은 8억, 1.5배가 비싸네? 12억. 그러면은 어쨌건 이게 좀 합리적인 호가라고 한다면 아까 낙찰가가 9억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걸 기준으로 이 호가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3억 정도 싸게 낙찰이 됐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 써서 막 잘못 받은 게 아니란 얘기죠. 자, 광주 하나만 더 볼게요. 서구 금호동에 있는 아파트고요. 얘는 이제 9평이네요. 84제곱미터. 3억 1200에 낙찰이 됐어요. 시세를 볼게요. 요거는 5억 2천에, 야, 근데 뭐, 이게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얘는 막 5억 2천에, 이게 뭐 3억 6천까지 거래가 됐다가 막 5억 2천에 거래가 되고, 아무리 1층이지만 얘는 좀 심한데? 야, 5억 2천? 이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데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게, 1층이 3억 5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일반층, 9층 일반층 기준이 4억 천에 나와 있어요. 야, 이거 실거래가가 굉장히 들쭉날쭉하네요. 15층 요것도 탑층인가? 이것도 탑층이 좀 어떤 메리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뭐 3억 6천, 5천 이렇게 거래가 된 거는 다 1층이고 5억? 아닌데 또 이렇게 보면은 어, 야, 얘는 시세가 굉장히 들락날락하네요. 그죠? 어쨌건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얼마예요? 일반층 기준으로 4억 천 정도로 지금 보면 된단 말이죠. 낙찰가는 3억 1200. 야, 이거 뭐 한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됐어요. 층도 11층. 좋은 층이잖아요. 1억 가까이 싸게 낙찰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경매는 분위기가 좋건 안 좋건 이런 식으로 항상 수익을 낼 수 있을. 여기 1억 싸게 낙찰 받았으면은 지금 광주가 뭐 이거보다 더 폭락을 한다? 뭐 그러진 않겠죠.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거든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락이 막 뭐 가격이 막 상승을 한다 뭐 이걸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경매를 활용을 하면은 또 좋은 가격에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바로 다음 영상을 아까 그 권리 분석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